안녕하세요. 커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이제 현대 아이오닉 5를 다시 한번 시승을 하게 됐고요. 2달 전에 아이오닉 5가 론칭할 적에 그때는 어쨌거나 뭐 차량 설명, 자동차 설명이라든지 주행 성능, 뭐 이 GMP 플랫폼으로 나온 첫 차니까 어떤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지, 승차감이 어떤지 그렇게 좀 급히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타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길게 타면서 경험해 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승차는 이제 지난번과는 다르게 색깔이, 일단 오늘은 팬텀 블랙 펄이고요. 까만색 차는 전에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받아가지고 타보니까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색깔이나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인테리어 컬러도 지금 테라 브라운 맥주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컬러랑 다른 컬러고요. 저 컬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도어 핸들 손잡이 부분이 떼타지 않아요. 이 색깔은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짚어드리고 싶었던,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부분은, 그때는 비전 루프밖에 없었거든요, 시승차들이. 근데 오늘은 솔라 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솔라 루프가, 이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갔었던 저 솔라 루프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 작은 배터리 있죠, 거기에만 충전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간 저 솔라 루프는 주 전원, 이 바닥에 낮게 깔린 배터리에까지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게 자그마치 130만 원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찍어뒀습니다. 몇 %에서 지금 시동을 껐는지. 지금 76%, 400km 갈 수 있다고 나오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375km, 25km나 떨어지는구나. 이거는 되는데, 이게 이제 정차, 그러니까 주차해 놓고서는 시동을 끈 채로 문을 잠궈두면 또 충전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0시 57분이고요 솔라루프가 3단계로 충전 효율을 보여주는데 지금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파랗게, 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엔 아예 꺼지기도 하고요. 비가 올 때도 꺼지고, 밤에도 아예 꺼지고. 근데 이제 좋을 적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끝에 녹색 칸까지 가득 차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11시 57분이고요 딱 1시간 지났습니다. 아까 10시 57분에 시동 끄고 문 잠궜고, 그때 76% 배터리 남아있는 채로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였었죠.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저 솔라루프가 얼마나 자가 충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엄청 뜨거워. 카드를 넣어주세요. 뭐야, 더 떨어졌네? 75%에 393으로 떨어졌어요. 뭐야 이거. 헐키. 왜지? 오마이갓,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빼야겠네요. 솔라루프 130만원짜리 빼고 그냥 65만원짜리 비전 루프 넣어야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기대했는데 어제 사진으로 찍었을 적엔 또 괜찮았거든요. 또 하나 궁금했었던 부분은 에어매트예요. 이번에 아이오닉 5를 현대차에서 내놓으면서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을 내놨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은 에어매트인데, 그거를 얘가 뒤에다 깔았을 경우에, 2열 시트 접었을 경우에, 그리고 깔았을 때 얼마나 좀 평평하게 평탄화가 되는지와 실제로 사람이 누웠을 적에 얼마나 편한지를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에어매트의 최대 장점은 그리고 부피 같아요. 확실히 에어매트를 우리가 캠핑할 적에, 차박할 적에 선호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캠핑 갈 적에 짐을 많이 싸가잖아요. 근데 에어매트는 바람을 다 빼버리면은 부피를 굉장히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프렁크, 요게
보조 케이블을 넣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자면, 오늘은 외관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어 가지고. 자, 지금 에어매트를 여기다 넣어 봤는데 예,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속 내용물이 보셔서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에어매트하고 펌프하고 호스하고 매뉴얼이나, 아무튼 저 상자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다 집어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다는 거죠.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오닉5의 트렁크를 온전히 그대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깔았을 적에 깔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몰랐던 부분인데, 와이퍼가 에어로블레이드예요. 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거겠죠. 이 에어로블레이드를 쓰면은 물방울 맺힌 걸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한다고 하죠. 시승차는 지금 뒷바퀴 굴림의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트림이고, 거기에다가 파킹 어시스트 135만원짜리, 컴포트 플러스 2 45만원, 그리고 솔라루프 130만원, 디지털 사이드미러 130만원 해가지고 6,274만 5,750원, 6,300여만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치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여기서 1,400만원을 빼면 되죠. 4,900만원 돈으로 사실 수 있는 차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궁금했었던 부분은 실제 주행 가는 거리인데, 얘가 그 뒷바퀴 굴림에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401km죠. 근데 어제 이제 100% 충전을 해보니까 510km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에어컨 다 끄고 주행했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인데, 그거에서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대략 한 20km 정도는 빠지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401km보다는 확실히 많이 가고요. 대략 10% 내외로 이상 주행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도 지금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가는데, 에어컨이라든지 통풍 시트를 시원하게끔, 게다가 어제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달리더라도 450km는 충분히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또 두 번째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주행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열 승차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2열 승차감을 보여드릴 적에는 궁금한 게 그거 하나였어요.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했을 적에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승차감이 좋으냐, 패밀리 SUV로 얘는 쓸만한 승차감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얘는 괜찮네, 모델 Y보다 좋네, 가족 태우고 다닐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타보면서 느낀 바로는 모델 Y보다는 좋은데, 그럼에도 전기차 특유의 그런 배터리가 낮게 깔린 그 무거운 무게에서 오는 지오메트리 변화 때문에 갖게 되는 차체의 움직임을 빠르게 잡아버리기 위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전기차에서 공통되게 느껴졌던 부분인데, 뭐냐면 주행하다 보면은 날아가면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극한의 드라이빙으로 갔을 경우의 얘기긴 한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초반부터 다스리기 위한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번에도 관찰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Y보다 좋은 건 맞아요. 여전히 그렇게 인정은 하고 생각은 하는데, 가족을 태웠을 때, 가족이 뒤에서 느낄 때 승차감 좋은 중형 SUV들 있죠. 막 에어 서스펜션 넣고, 아니면은 또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어가지고 그렇게 댐퍼 감쇄력도 조절하면서 달리는, 그렇다고 막 세단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SUV의 승차감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이 얼마나 발전을 해가지고 승차감이 좋아지고 승차감이 내연기관차에 가까워질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만났었던 전기차 치고는 승차감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 앉은 승객이 느낄 때는 그래도 노면에서 전해지는 피로도 같은 게 제법 느껴지는, 그리고 몸에 쌓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말이 길었네요.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아이오닉5를 길게 시승하면서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했었던 부분은 어떤 실내 구조적인 부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나 였습니다.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를 눈여겨봤는데 몇 가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 모서리, 이게 여기 무릎뼈에 아주 부딪혀가지고 이걸 기댈 수가 없어요. 여기 부딪히면 딱딱 부딪히는 아주 제일 아픈 부위에
정콩이어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기어봉은 뭐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강직하네요. 뭐 돌릴 수 있는 이런 형태였네. 예, 아주 견고합니다. 기어봉이 살짝 그리고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려다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뭔가 여기에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무릎이 닿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리가 긴 사용자라면. 그리고 이 시트가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이 무릎 받침이 있다 보니까 오토만 시트처럼 무릎 받침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저는 이걸 지금 최대한 숙였는데도 앞에 이 종아리살 있는 데가 이게 좀 걸릴 경우가 있다는 거. 하지만 시트는 뭐 충전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 무중력 포지션으로 하면은 너무 편하게 쉴 수가 있죠. 그건 정말 큰 장점이고, 또 센터 디스플레이가 밝기가 지금 얘가 틴팅 필름이 굉장히 진하게 돼 있거든요. 앞유리도 돼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도 센서에 연동해 가지고 저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밝기가 조절이 되는데, 터널에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길을 가다가 나무가 좀 드리워져 가지고 그런 응달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이게 훅 어두워지는데, 그렇게 어두워지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버튼들에 들어간 백라이트 있죠, 그것까지도 밝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제가 지금 까맣게 배경을 해놨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자, 하얗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화이트로 가면 지금 이거 밝기를 제가 저희 불을 껴볼게요. 밝게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최대한 밝게 해놓은 건 아니고, 얘를 이제 조도 센서와 연관해 가지고서는 밝기를 어둡게 떨어뜨리잖아요. 엄청 어두워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일부러 1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1로 떨어져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면 이 버튼은 아예 안 보이다시피 되고요. 화면도 어둡습니다. 제가 뭐 이제 노안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또 46으로 하면 지금 확 밝아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밝기면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저는 하얀 배경이 예쁘다 생각은 들지만서도 어쩔 수 없이 밤에는 또 블랙 테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좀 한결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배경을 검은 배경을 쓸지 아니면 하얀 배경을 쓸지 정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럼에도 센서가 많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찾아낸 게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주로 타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인테리어라든지 디자인적인 얘기는 지난번 영상 제가 링크를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아이오닉5 시승은 지난 출시할 적에 짧게 시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길게 시승하는 터라, 지난번 주행하면서 궁금했었던, 그러니까 미처 살피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좀 살피는 쪽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뭐 이 GMP 플랫폼을 써가지고서는 어떤 저중심 설계 뿐만 아니라 이런 공간, 거주성적인 부분에서 우월하다,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유니버셜 아일랜드,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엄청나게 되는 2열 시트, 그리고 모두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한 이 5개의 자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내 거주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로 쓰기에 충분한 거주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능성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라서 저런 뭐 가장 핵심 피처라고 할 수 있는 V2L 기능, 이 전원을 가지고서는, 하지만 자, 이제 턱을 넘을 쪽에 제가 지금 턱이 나올 때마다 이런 승차감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말이 계속 끊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V2L 기능 또 이런 V2L 기능은 정말 혁신적이죠. 이 전기차를 마치 우리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뭐 자동차를 뭐 이동 사무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차 안에서 뭐 이런 노트북 전원 끊길 거 염려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제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끝내고요. 궁금했었던 부분은 여전히 승차감인데, 지금 이제 저 뒷바퀴가 움직이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도 달아놨거든요. 얘가 승차감이 전기차 치고도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2열 승차감은 특히나 이런 단단한 승차감에 맞물려 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는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는 모델 Y와 딱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모델 Y는 이제 빼고요, 그냥 아이오닉 5에 순수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이오닉 5가 이런 노면을 밟고 지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특히나 이런 롤링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큼 롤링이 적어요. 자, 일단 롤링입니다. 이런 데서는 롤링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차가 기우는 것 자체가 적습니다. 이 말은 곧 스트로크가 짧다는 거고요. 스프링이 늘어나는 게 짧다는 거고, 네. 이 모습은 확실히 중형 SUV, 이런 산타페 이상의 크기를 가진 SUV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주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이게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달린다 손 치더라도 막 몰아붙일 차는 아니고요. 얘가 그리고 출력은 지금 220마력이 채 안 되죠. 217마력인데 환산하면, 전기차 특성상 이제 초반에는 그냥 그 휠스핀이 날 만큼 폭발적으로 가속을 하다가도 소위 말하는 뒷심, 뒤끝에서는 빠진다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얘는 그것도 딱히 모르겠어요. 역시나 그런 하지만 지금같이 저런 속도 방지턱, 지금도 한번 보시죠. 방지턱을 넘고서의 자세를 잡을 때의 모습이 넘어서 탁 잡으려는, 그러니까 뭔가 좀 흘리려는 느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깔려 있다 보니까 서서히 흘리게 하면은 이게 긴 거지. 그러니까 길게 여진을 주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자 라는 움직임인 겁니다. 지금도 보시죠. 41km? 네, 꿀꺽 하고 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2열 승객의 입장에서는 피로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터널에서도 막 이런 지금 맨홀 뚜껑 같은 거 밟았을 때의 느낌, 이게 확실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짧은 채로 떨어지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짧은 채로 떨어지다 보니까 따닥 하면서 그냥 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은 오늘도 느꼈는데, 얘가 지금 앞뒤 옆유리가 모두 이중접합이거든요. 전기차는 원래 내는 소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 동력기관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 자체를 굉장히 잘 차단하네요. 터널에서도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오닉 5의 흡차음, 소음 차단은 아주 수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약간은 이제 적응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보시면 지금은 반대 차선에서 차들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한데, 이게 딱 쳐다봤을 때 차가 다가오는 그런 속도감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더 선명해서, 더 선명한 건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는 3단계로 뒀는데, 플러스로 당기면 2단계, 1단계, 0이면 아예 그냥 타력주행하듯이 그냥 기어 중립 물린 것처럼 해서 그냥 쭉 가버리는 거. 심지어 이건 오르막길에서까지도 그냥 차가 굴러가가지고 뭔가 좀 힘을 누가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타력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단계에서도 그렇게 세진 않고요. 회생제동은 2단계부터 좀 회생제동이 좀 세지는 게 있고, 3단계에서는 더 세지는 게 있고, 그리고 아이페달로 가면은 거의 뭐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골프 카트처럼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아예 그냥 감속이 쭉 돼버리는 게 있고, 회생제동 단계가 0, 1, 2, 3 단계에서는 가다가도 이 플러스 쪽 왼쪽 시프트 패드를 당기고 있으면 맥스로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감속이 확 돼버립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인증받은 거는, 그러니까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01km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충전, 그러니까 100% 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510km로 뜨거든요. 물론 에어컨 껐을 때긴 합니다만, 그리고 에어컨을 완전히 그냥 빵빵하게 튼다 손 치더라도 10% 정도 감소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후륜구동이라고 그래서 익히 우리가 뭐 앞엔진 뒷바퀴 굴림 방식이면은, 특히나 이런 꼬부랑길에서는 또 출력이 높다고 그러면, 얘는 뭐 출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
앞코가 말려버리는 뭐 오버스티어 성향이 발생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확실히 바닥으로 무게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고속주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또 많이 떨어지잖아요. 전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전비는 6.7km/kWh니까 얘가 배터리가 한 74kWh 되죠. 그러면 그냥 70 곱하기 7로 해볼게요. 490km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조사가 만든 전기차 중에 가장 그런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불안함이 적은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라루프 정보는 근데 보면 좀 더 직관적이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16,205W시 라고 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면 이거 정말 택할 이유가 없겠네. 저는 솔라루프에 대해 되게 희망적이었거든요. 소나타 DNA 때도 그랬고 DNA 하이브리드 때도 그랬고, 그런 가뜩이나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그런 채광성을 좋아하는데 이 솔라루프 옵션이 있다는 걸 보고선 야, 이 정도면은 전기차라면은 솔라루프 택해야겠구나. 채광성을 포기하더라도 이 충전을 택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거주성, 실내 공간 활용성이 가장 큰 장점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확실히 전기차 안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탔었던 이런 세그먼트, 이런 유형의 전기차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고, 아주 그냥 쏘는 그런 전기차 느낌은 아닙니다만 217마력 출력이 부족하지 않게 나오고, 또 전기차답지 않게 속도를 꽤 올린다고 하더라도 힘이 확 죽지 않아요.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라서 확실히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얘 지금 거의 뭐 배터리가 0 상태에서 10% 미만 상태에서 충전을 하더라도 13,000원, 18,000원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지비가 30%밖에 안 된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오닉5의 2차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